월요일 첫 코너는 여러분들과 현안 스님과 이야기 나누는 현명한 선택 시간입니다.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BBS 어플에서 정주를 선택하시고 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방송에 소개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립니다. 법주사 템플스테이 이용권과 월명사 무엇인 채 쌀국수 드리죠. 네, 들으실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진과 이화수가 부르는 연꽃 세상입니다. 노래 듣고 와서 스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와 전하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현안 스님 만나 뵙고 오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님 일주일 동안 별일 없이 잘 보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게이드님 어떠셨나요?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스님 이틀 전에 입춘이었고 어제가 정월 대보름이었는데요. 입춘도 잘 보내시고 정월 대보름에 혹시 비빔밥, 오곡밥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네네네. 근데 사실 저희가 한국하고 똑같은 스케줄로 하진 않고요. 아, 그러시군요. 다만 이제 저희는 겨울 내내 5층에 법당 확장 공사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좋은 게 이제 법당이 약간 비좁았었는데 분당이다 보니까 상가 건물 안에 있다 보니까 네. 전통 사찰처럼 그 공간이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법당을 넓히고 이제 공사를 다 마쳐서 많은 봉사자들과 함께 그 청소도 다 하고 저희가 이제 보라선언에 이사를 오기 전에 스님 두 분이 계셨는데 네. 그동안 쌓였던 여러 가지 짐도 다 정리하고 해서 뭔가 대청소를 하는 아주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도 한국의 많은 사람들한테 명상만 전문적으로 한다라는 어떤 그런 인상을 남겼을지 그럴지 모르는데 네네. 사실은 저희는 아주 연부를 많이 하는 그런 도량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하긴 했어도 네. 연부를 많이 하긴 했어도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공간이 이미 너무 부족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도 이렇게 저희가 다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됐는데 이제 좀 확장 공사를 했기 때문에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정토 그러니까 아미타불 연부를 통한 정토 불교를 더 잘 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같이 동참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좀 더 잘 갖추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불사로 인해서 확장 공사가 많이 크게 하셨나요? 저희가 이제 원래 있던 공간을 어떻게 보면은 재조정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공간을 추가적으로 더 늘린 건 아니지만 전에 있던 불필요한 공간들을 다 법당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전체적으로 구조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러셨군요. 한 2달 넘게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요. 정말 감동적이었던 거는 공사하시는 분이 이제 불교이신데 저희가 막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많이 없고 네. 본인이 좀 더 우리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주인처럼 신경을 써서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러셨군요. 사찰에 이렇게 젊은이들이 와서 불교를 배우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뭔가 마음을 담아서 하신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감사한 일이고요. 네.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물어보지 않은 것도 이미 다 생각을 해서 막 핸드폰 충전해야 된다고 저기다 코드라도 하나 더 만들어주시고 네네. 이렇게 아주 좀 자기 그 본인 일처럼 막 밤 8시까지 매일 그렇게 혼자 늦게까지 그러셨어요.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감동이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이제 편안하게 확장 공사도 하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편안하게 연불과 또 기도가 잘 이루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코너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오늘은요 부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부동. 네, 부동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네. 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를 통해서 요란법석 떨지 않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불교 수행이나 아니면 불교 공부를 오래 하면서 겉으로는 요란법사 안 떠는 걸 열심히 연습하는데 마음속에서 많은 요동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겉으로 내가 시끄럽게 떠드냐 안 떠드냐보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흔들림이나 요동을 더 깊게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음속에 움직임을 더 관찰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열심히 관찰해야지 해서 들여다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늘 말씀드리지만 특정한 어떤 명상 기법들을 좋은 선생님한테 배워서 단계의 변화가 있을 때 이거는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작은 일에도 마음의 동요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또 유난히 또 이 동요가 큰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나치게 걱정하고 미리 예견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지레 짐작으로요, 크게 확대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야말로 안절부절, 뭐 좌불안석, 뭐 이렇게 뭐 조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마음 바로 부동의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네네. 본인 각자가 더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를 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남을 보는 거는 우리 수행에 큰 도움 되지 않으니까 각자가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많이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명상의 힘으로 많이 저절로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명상의 힘으로 이런 조급함, 뭐 안달하고 속 태우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거군요. 예,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네. 꼭 명상이 아니더라도 절수행을 통해서 연부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명상의 힘이라는 게 정말 정말 크다는 거를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데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 정말 필수적으로 이 명상과 함께 한다면은 마음의 요동이 덜한 그런 편안한 생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네. 사실은 그게 네네. 약간 요동이 없는 편안한 생활할 수 있고 조금 어떻게 보면은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실제로 이렇게 명상을 시켜보면은 네. 그 요동치는 나의 마음을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처음에 이래요. 마음이 더 불편해졌다. 근데 진짜 더 불편해진 게 아니라 네. 원래 있던 그 요동치는 나의 마음을 더 잘 볼 수 있게 되면은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왜 명상을 했으면 더 편안해졌어야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근데 더 안 편하다면서 왜 명상반을 꼭 꾸준히 오는 걸까? 이렇게 궁금했었는데 더 많은 경험을 하면서 학생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이 더 많이 요동을 치는 게 아니라 원래 마음속에 더 많은 요동이 있었는데 명상을 통해서 줄기는 했지만 좀 더 많은 자각력이 생기고 어떤 그런 통찰이 생김으로써 본인이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는 거를 더 잘 알게 돼서 사실은 본인은 이렇게 말로는 더 편안한 게 아니라 요즘에 괴로워요 스님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할 때는 있거든요. 네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편해졌지만 끊임없이 그런 내 더 깊은 더 깊숙이 위치하고 있는 나의 문제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더 불편한 건 네. 아닌데 저희가 네. 이제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네, 그렇군요. 끊임없이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끊임없이 깊숙이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보다 보니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를 더 짚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불편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과정을 넘어가야 되겠죠. 네, 넘어가면 또 다른 더 큰 산이 또 오고 그렇죠. 또 더 큰 산이 오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공부가 뭐 다 끝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꾸준히 그렇죠. 계속 해야 하고 더 큰 산을 넘어야 될 때마다 또 어떤 도전 정신이 생기고 내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아나갈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스님.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요란법석 떨지 않는다는 거. 이런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알아보겠는데요. 근데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재밌는 일이 생겼는데 얘기가 그래요? 생각이 어떤 나는데 일이 생각나셨어요? 보통 정통적인 사찰에서는 밥을 먹을 때 굉장히 조용히 하잖아요. 네. 뭐라 그래 침묵 아니다 뭐라 그러죠? 이렇게 뭐 써붙여 놨는데 네. 왜 공양관 가면은 네. 절대 뭐라 그러죠? 뭐라고 써 있잖아요. 조용하라고. 네, 조용하게 소리 내지 않게 먹고. 네.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저희 도량은 좀 특별하게도 밥 먹을 때 좀 화기애애한 그게 있어요. 네. 그냥 자유롭게 대화하게 두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어떤 절에 가면은 말은 안 하는데 별로 조용하지 않은 절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생각이 많으면 네. 시끄럽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군요. 네,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수행에 진전이 있고
점점 마음이 정리가 되면은 겉으로 화기애애해도 마음속은 또 좀 더 차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겉으로만 보는 것으로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말하지 않는 그 무건 상태에서 무건 수행을 무건이라고 한다는, 써 있구나. 네. 그렇죠. 무건 수행을 한다는 거. 여기에서 자신을 더 들여다다 볼 수 있고 그래서, 통찰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무건 수행이라는 그것도 네. 그래서 선행이 없이 하면 참 위험한 게요. 무건 수행을 해도 마음속에 생각이 줄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말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무건 수행 이렇게 해놓고 네. 입은 닮아보이는데 마음속에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 생각이 먼저 일어나야 그 생각이 입 밖으로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대로 이렇게 선생님한테 지도를 받지 않고 잘못된 무건 수행을 하면 네. 오히려 더 생각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선생님께 항상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수행 시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저희들이요, 그 부동인 상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부동인 상태에서 타인에게 보내는 어떤 비판이나 혹은 비난, 험담, 이런 게 있으면은 그게 나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누가 나를 비판할 예, 때.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험담을 해요. 예. 그것이 이제 요동이 일어나겠죠, 사실. 그렇죠. 그게 네. 이제 우리의 성품이죠. 네. 보통 사람들의 성품이죠. 네.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모욕하고 비난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사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겠죠. 당연히 흔들리겠죠. 네. 그죠? 그래서 뭐 마음의 파동이 당연히 일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마음을 잡아주고 또 마음의 평정을 또 유지하고자 스스로 뭐 명상이나 선수행 뭐 이런 것을 하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냥 선수행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참 재밌는 게 불교 용어가 이제 한자로 기반을 갖고 있는데 네. 전 이제 처음에 영어로 배우고 한자를 이렇게 한자가 기본으로 돼 있는 이 불교 용어를 보면서 참 재밌다고 생각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 육 바라밀에 보면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죠? 보시 바라밀, 네네. 그죠? 그 순서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인욕 바라밀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인내 바라밀이 아니라 인욕 인욕 바라밀이잖아요. 바람일. 네. 근데 그게 영어로 표현을 못 해가지고 우리가 patient parameter라고 하는 그냥 인내 바람이라 그냥 인욕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쓰는데 네. 참 재밌는 게 인욕 바람일이 네. 그냥 참는다고 바람일이 아니라 모욕을 참는 것, 네. 내가 참을 수 없는 걸 참는 것이 바로 인욕 바람일의 기본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누가 나한테 억울하게 화를 낸다든가 예를 들어 내가 그냥 길에 서 있는데 누가 와서 뺨을 때렸어요. 네.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네. 화가 나겠죠. 네. 그런데도 참는 거. 내가 억울하게 모욕을 당했는데 참는 거. 이런 게 이제 인욕 바람이라 어떤 기본인데 네. 그래서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은 참으면 변화가 없지만 네.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참아내야 진정으로 변화가 생긴다는 게 이제 이 인욕 바람일의 핵심입니다. 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내야 되는 거군요. 네, 네네. 그게 바로 인욕바람이를 우리가 실천한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참을 수 없는 걸 참으면은 병에 걸릴까요? 마음의 병에 걸릴까요? 보통 현대인들은 억울한 걸 참지 않잖아요. 그럼 바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불교에서는 우리를 바보로 만들려고 할까요? 네, 그 이상을 뛰어넘어야지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뛰어넘지 못하고 항상 그 괴로움 속에 살다 보면 이게 결국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이 될 수밖에 무조건 없죠. 참는다고 네.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요.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네. 왜 왜냐하면 무조건 참아야 무조건 되는지. 그렇게 참으면 뛰어넘어야 된다고 말을 하면 젊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네네. 그렇다면 직장에서 말도 안 되는 걸 참아야 된다든가 기성세대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걸 시켜서 참아야 된다든가 그런 거 젊은 사람들이 거부를 하는데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그런 거를 거부하고 논리적이지 않으면 하지 않고 사람들이 너무 스트레스 많으니까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인욕 바람이를 왜 해야 우리한테 좋은지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막연하게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것 같다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왜 불교에서는 인욕 바람이를 하라고 할까? 왜 우리한테 바보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걸까?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째서 그럴까요? 뭐가 차일까요? 왜 밖에서는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가 네. 어느 정도는 참지만 우리한테 어떤 스트레스가 병이 될 정도로 심하면 우리가 어떤 거는 선을 그어야 될 때도 있고 네. 건강한 어떤 나만의 경계선을 만들어야 될 때도 있고 여기까지는 괜찮아 하지만 이 이상은 나를 밀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왜 불교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참으라고 하는 걸까요? 뭐가 좋은 걸까요? 글쎄요. 생각을 뭐가 좋을까요, 해볼 필요가 스님?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혹시 방청객 중에 뭐 생각 있는 사람 텍스트라도 길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살면서 참아서 병이 됐나요? 아니면 약이 됐나요? 글쎄요. 보통 한국의 여자들은 네네. 많이 일단 참고 참는 살지 경우가 않나요? 많죠. 네? 네, 참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은 병이 많이 그래서 되나요? 뭐 이게 약이 되나요? 화병이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 이게 문제예요. 젊은 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네. 나는 엄마와 같이 살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저 밖에 계신 젊은 엔지니어 분도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끄덕거리거나 네. 좌우로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표현을 해보세요. 맞아요? 그렇죠. 왜 끄덕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엄마를 보고 인내하는 그 아름다움을 내 따라야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나는 왜 엄마처럼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야 살고 될까? 싶지 않아라고 보통 생각하나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혼란스러워하는데요. 하여튼 그래요. 어려운 문제거든요. 어려운 네. 문제예요. 어느 정도는 좀 뭐 배울 것도 있지만 근데 네. 보통 젊은 사람들은 똑같이 그렇게까지 참고 살고 싶지는 않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요즘 젊은이들. 근데 불교에서는 인욕 네네. 바람이를 하라는 거예요. 네네. 처음엔 저한테 이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절에서 나는 우리 엄마 말도 안 되는 걸 참는 것도 힘든데 내가 왜 생판 모르는 이 중국 할머니의 성질을 받아줘야 되는 건가. 받아들이기 참 힘들거든요. 막상 그런 일이 생기면.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왜 이걸 할까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무조건 참으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왜 참는 것이 우리한테 이로운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을 스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그래서 불교가 참 대단한 게 불교에는 그냥 막연하게 참으면 좋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답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 참았을 때 오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바른 선생님 만나서 여러 가지 나한테 맞는 수행법을 제시를 받고 그것을 실천하면은 삼매의 힘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만큼 나의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화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결과부자를 앉든 절을 하든 뭐 사경을 하든 어떤 여러 가지 툴을 써서 또 그거 말고도 아주 제가 즐겨하는 것이 만트라 수행인데 주력 수행이라고도 부르죠.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게 신묘장구 대단란이죠. 이런 주력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런 화를 녹이고 씻어내고 영어로 eradicate 그러니까 소지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불교와 바깥에서 불교가 없는 생활의 큰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화를 녹여내는 것이라는 표현을 좀 전에 하셨는데. 근데 길디님 아마 저 경험을 했을 것 같은데 기도하면은 왜 할머니들도 기도하면은 화가 녹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젊은 사람 듣기에는 무슨 미신 같기도 하고 뭐 진짜일까 뭐 잘 이해 안 되지만 진짜 그런 일이 생깁니다. 저도 만약에 영화 스님처럼 이렇게 똑똑해 보이고 뭐 대학원도 나오고 언변도 좋고 이런 분이 설명 안 했으면은 그냥 뭐 미신인가 뭐 할머니들이 하는 일이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거를 잘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해봤고 정말로 결과부자로 너무 춥고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계속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앉으니까 정말로 내 마음에 화가 활활 타는 불에서 이렇게 꺼지는 듯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네, 화가 꺼지는 그런 느낌을 경험하셨군요.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바깥으로 표출을 하고 하지 마세요. 왜 나한테 화내는 거야 하고 거부하면 나도 똑같이 그 화의 그 에너지를 표출하고 변화가 없고 그냥 서로 너도 화내고 나도 화내고 서로 주고받고 점점 더 화내고 이렇게 살지만 우리가 인욕 바람에 그러니까 참아서 내 안으로 내면화를 하고 수행의 힘으로 그걸 녹여내고 또 수행의 힘으로 우리가 발전을 해서 그런 참을 수 있는 그릇이 커지면은 더 좋은 사회가 되는데 우리가 기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바로 수행의 힘으로 화를 녹여낸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예, 귀한 노인네 말씀. 같은 소리를 하는군요. 제가 40대인데. 아닙니다. 바로 그게 해답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정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어요. 너무 어려웠는데 또 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죠? 네. 네, 말씀해 보세요. 네, 우리가 부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늘 1년 내내 똑같은 답을 한 것 같으니 일단 앉아보세요. 좀 결과부자. 네, 결과부자로 왜냐하면 앉아보는 것. 결과부자면 일단 말도 안 되는 자세를 시켜서 말도 안 되는 아픈 걸 참아야 되는데 그런 어떻게 얘기하지? 통제할 수 있는 고통과 그 아픔과 이런 어떤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죠. 마음과 몸을. 네. 그래서 일단 결과부자를 앉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결과부자로 앉으셔서 또 고통을 참아내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화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 근데 진짜 바랍니다. 재밌는 게 네. 수천 명의 학생을 겪으면서 알았는데요. 네. 결과부자를 시켜서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파지잖아요. 그러면 네. 사람들이 원래 갖고 있는 문제가 튀어나오더라고요. 화많은 사람 화내고요. 네. 불안증이 있는 사람 불안해지고, 네네. 우울증 있는 사람 막 눈물을 흘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는데요. 네네. 하여튼 결과부자 일단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결과부자로 앉아보시기 바랍니다를 스님의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매주 똑같은 해주시면 말을 될까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정리를 이제 해주신 말이 바로 이제 고통을 참아내면서 결과부자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 주셨고요. 네. 이제 오늘 부동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 주셨는데요. 이에 관련된 어떤 추천곡 가져오셨나요? 혹시 갑자기 제목이 생각났는데 마다가스카르 옛날 근데 참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나 봐요 드디어. 왜냐면 되게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 이게 벌써 거의 15년인가 20년 됐더라고요. 네. 그 애니메이션인데 마다가스카르라는 그 동물 친구도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거기 노래 중에 그 원숭이도 아니고 뭐 하여튼 이상하게 생긴 그 아프리카 동물이 나와요. 네. I like to move it, move it 하면서 엉덩이 막 흔드는 거 있거든요. 네. 그거 되게 재밌어서 그거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I like to move it 그거를 추천하셨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스님, 오늘은 부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게으르거나 고와 낙의 양면을 떠나서 이 두 가지를 경계하고 몸과 마음의 조화를 얻는 것이 중도를 지키는 진실한 삶의 자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 봅니다. 네, 오늘의 오두막은 여기서 마치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미세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지에 기침하시는 분들도 더욱 많았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이번 주에는 미세먼지와 함께 한다고 하니 마스크 잘 쓰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는 내일 4시에 다시 만나요.